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다 처리해야 되니까 아마도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이 모든 현안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이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공식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 뭐 이미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실장이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드리고, 윤 대통령이 열이 바짝 났습니다. 야, 이거 실수할 게 실수해야죠. 국방부에서 말이죠. 정신전력 교재 5년 만에 한 번씩 바꾸는데 여기에 그 민감한 독조 문제를 실수를 했어요. 자, 이거 실수하고 보기에도 이건 군 기강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실수가 아니다. 왜냐면 아니 독도는 자다가 일어나서 묻더라도 아, 그거 우리 땅인데요. 딱 이래야지. 분쟁 지역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했고 즉각적으로 교재를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즉각적인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독도를요 분쟁 수역화하겠다는 거 하는 것이 일본의 정책 기조예요. 전략 기조. 근데 분쟁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본 말에 일본 입장을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대로 준용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거 옛날 같으면요. 이거 장관 자르기까지는 좀 뭐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냥 뭐 교재 회수하고 국방부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신원식 장관은 정식으로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사과 입장문을 직접 밝히십시오. 이거는 이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볼 때 대변인 수준에서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신원식 장관이 얼마나 칼 같은 사람입니까?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해서. 안보 문제에서 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장관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거요. 시원찮은 뭐 잘못하면 장관 책임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인을 통해서 슬그머니 넘어갈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장관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하라. 이렇게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어마어마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에서요. 매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미적거려 오던 법관 기피 재항고 결국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에서 연거푸 2번 의견서를 내고요. 그리고 여론도 안 좋죠. 이거 좌빨들 거의 둘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좌빨 대법관, 이 민변 출신의, 그래, 김선수, 요런 인간들이 거의 딱 오경미하고 좌파 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검찰에서 강한 추가적인 의견서를 낸 것도 영향을 줬고요. 여론이 지금 불을 끓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고, 이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맨 먼저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본인 밑에서, 코 밑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지연 전략, 요거 하나도 해결은 못한다? 그러면 뭐 대법원장도 무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이제 뜨거운 여론이 조성되니까 즉각적으로 그나마 뒤늦게지만, 왜냐하면 1, 2심에서 뭐 열흘도 안 걸려서 다 해결했는데 한 달간이나 끊는다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래서 좌파 판사들 싹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임기 같으면. 자, 이 정도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하나씩 이제 정리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 얼굴들이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야 뭐 이런저런 언론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맨 앞에가 이제 김대기, 두 번째가 이관섭 정책실장, 세 번째가 장호진 안보실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부 다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면 얼굴을 보면은요. 맨 왼쪽이 이완섭 신임 이제 비서실장이 되겠고요. 신임 비서실장. 가운데가 송윤태 연대 경제학 교수인데 정책실장. 세 번째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인데 이번에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들은요. 이 청문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임명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만 본인이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이관섭 실장한테 이제 바톤 타치를 한다. 인수위기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 세 명, 그러니까 장관급 세 명이 이제 오늘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성태윤 연대 교수는 53세.
그리고 나머지 둘은 이관섭 실장은 62세,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62세, 둘 다 동갑이네요.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이 공식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후임 비서실장직을 맡게 된다. 그리고요, 사임과 관련해서는요,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국내 여건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가 없이 물러나게 됐고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은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에 대한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성태윤 정책실장은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호진 신임 안보실장은요. 냉전 종식 이후 30년 이어져온 국제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적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그리고 인태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글로벌 중추국가 등 대통령 국정 운영을 성과 있게 보자도록 노력하겠다. 지극히 현 상황 인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된 이런 방향성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도 문제 가지고 오늘 완전히 벼락이 떨어졌어요. 화가 날 만하죠. 윤 대통령 이럴 때 화가 안 나면 이건 대통령이 아니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런 질책, 강한 질책은 지극히 당연하다. 즉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국방부 그것도요 정신교육 자료에 이게 그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도 이건 용납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바로 어떤 교재냐? 바로 이 정신전력 교육, 이 기본 교재에 이렇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매 5년마다 지금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걸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문재인 때 이거 엉터리로 만들어 놨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요 문안이 지금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요 문안 내용, 그 관련 앞뒤 문안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정신교육 교재 제1절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 요 파트에서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이후에서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다오이다오, 즉 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문제도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요, 국방부에서는 이거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영토 문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이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거나 영토 분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 국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 해명은요 절대로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무조건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죠. 예, 아니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다오이다오, 쿠릴 열도 하고 같은 반열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국방부의 이 해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솔직 정직하지 못하다. 대충 이재명과 비슷해요. 이런 해명은요, 국방부 해명 문화도 말이죠. 자, 신원식 장관 다시 한번 이런 민감 문제는 장관이 직접, 신원식 장관 옛날 칼럼도 잘 썼잖아요. 장관이 직접 문맥 하나하나를 검토하라. 어떻게 이게 다오이다오 쿠릴열도 독주 문제 같은 분쟁 수역에다가 반열을 올려놓고 정리했다. 여기서부터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사고의 인식의 틀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전히 문재인식 안보관이 국방부 관료들에게 제 장군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다.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건 과오다, 미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파트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독도가 영토 문제라고 하는 국방부 자료는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문을 갖다가 뭐라고 내었느냐. 이런 군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수한 데 대해서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딱 옳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분쟁적으로 독도를 이렇게 기술한 거, 이거는 일본의 기본 입장이 독도는 분쟁 수역이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되겠다. 거기서 딱 바로 잡아야 돼. 이게 이제 일본의 기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일본의 로비력이 한국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세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제사에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토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이건 대한민국 영토인데 이걸 갖다가 분쟁 소역에서 ICJ에 가져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오늘 즉각 시정하고 엄중 조치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국방부 해명 입장문을 보면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는데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 등 감사 조치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 조치한다고 그랬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 반드시 책임을 추구하라. 반드시 책임을 추구해야만이 이러한 사단이 다시는 안 일어나요. 왜? 이런 걸 때 옛날에 잘렸어. 옛날에 징계 먹었어. 요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조치도 하거니와 이건 뭐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 엄중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슬그머니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말고 분명하게 대통령도 지금 열받고요. 예.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도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 이렇게 말이죠. 김수경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요,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토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 군의 기본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김정은 이 대남 우려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내년 초에 큰 파장을 마련하도록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김정은의 특별 강경 지시가 있었다. 이 점을 우리 국정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국정원의 지금 이 입장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 대남 도발 우협을요, 대남 도발 우협을 국정원이 직접 맨 먼저 이것도 말이죠.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거. 제 경험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정치적으로요. 굉장히 지금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의 북풍론이 지금 이미 첨화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이 북풍 위험성을 지적한 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반려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다. 그만큼 이제 이 북한 김정은의 이 행태가 만만치 않은 점을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인식을 하고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지금 이제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요, 그만큼 이제 실제화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한테 일종의 이제 허튼 불장난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국정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요, 26일부터 뭐 한 이달 말까지, 과거에는 연초까지도 했지만은요, 이 당 전원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어요.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 대남
도발과 관련된 얘기는요, 측근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즉, 내년 초에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측근들에게 비밀리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북한이 군사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이러한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갖다가 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의 길고수일투족을 다 읽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허튼 불장난 하지 말라. 일종의 대북 경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에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보면 말이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도발 준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북한의 사례를 보는 거예요. 2016년도 20대 총선 때는 1월 6일 핵실험, 그리고 1월 13일 날 무인기 침범, 그 다음에 2월 7일 날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 그리고 3월 30일에는 GPS 교란 조치, 연이어서 도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간 대남 전술 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쇄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거에 이 선거 전후 북한의 도발 사례를 볼 때 이번 총선에서도 유사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군다나 내년에는요, 11월 대선도, 미국 대선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세의 유동성이 커져서 북한의 군사 사이버전 도발이 매우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말 전원회의 2차 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라. 이러한 지시를 또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요. 지금 이제 지난 26일부터 이 전원회의를 소집하고요. 보통 이제 4일에서 한 6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정책 청사진을 내놓는 게 전원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년 이 선거 전후에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을 이 가능성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짐은요. 김정은의 이러한 특별 지시도 지시지만은요. 최근에 인사가 김영철이를 갖다가 대남 공작을 관할하는 통전부 고문으로 기용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비무장지대 목함 취재 도발 사건 다 기억나시죠? 이 목함 취재 도발 사건을 지휘한 리영길 총참모장, 그 다음에 박정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총참모장하고 군정지도부장으로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남 도발 주역 3인방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의기 중의 중에 하나냐, 이렇게 입장을 이 국정원에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의 지시를 보면 지난 8월 달에는요,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 정치적 혼란 유발을 위해서 민간시설 타격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혹을 했고요. 지난 11월에는 북한의 정찰 위성 이 3차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해서 군사합의 전면 파기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겠다라고까지 지금 우협 소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은요, 과거 북한의 행태, 그리고 최근 대남 우협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 연초에 북한 도발이 예상되고, 따라서 조기경보,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북풍 관련 우협 발언. 그러니까 이제 북풍을 말이죠. 이게 없는 거를 북풍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최근에 그래서 북풍 음모론을 지금 당 공식회의에서 여러 차례.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날에는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서 군사 도발을 유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12월 13일 부산 현장 최고에서는요,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다는 걱정이 많고, 무슨 조직 사건 이런 것을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참 많다. 그리고 12월 20일 날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는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철저히 대응해달라. 그리고 12월 21일 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요, 정부가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일각에서 있는데 전혀 타당성 없는 억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북풍 음모론을 이미 말이죠, 이미 이재명이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적 이 북한 이런 우협 정부는요, 이 고도의 이 기밀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활용에, 대외적인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괜히 이러한 이 민간 정부가 말이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든다라고 하는 지금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이 언론에 공개하고 우리 국민과
이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의 지금 최종 결정입니다. 자, 이화영이가 법관 기피 신청을 여러 차례 했죠. 자, 이 기피 신청 1심, 2심 이번 대법원까지 딱 갔는데 결국은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월 24일 날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요. 하루 전날 법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관 기피 신청하기 그 다음날 재판이 열렸으면 그 당시 수원지법에서는 한 서너 번만 더 열고 11월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뭐 한 길어야 1월 중에는 이제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2월 인사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타임 스케줄이 완전히 이제 꼬여버렸어요. 왜? 아니 벌써 법관 기피 신청을 해갖고 1, 2심에서는 뭐 한 일주일에서 이제 한 열흘 안에 다 이제 1심, 2심이 끝났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30하루, 한 달 만에야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느냐? 이번 뭐 이 대법관들이 쭉 있는데요. 자, 이번 대법관은 이제 누가 이 대법관이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요. 서경환 대법관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중도 보수 성향이에요. 서경환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경미 대법관이 말하자면 이 진보 성향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그 김선수 대법관이 죄송합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또 민변 회장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법관은요. 노태학 대법관인데 이분은 중도 보수입니다. 그래서 서경환과 이 노태학은 중도 보수. 그리고 오경미와 민 대법관, 이 사람은 진보의 아주 핵심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이 의견이 다르니까 이렇게 계속 늦어졌고 자칫 잘못했으면 이게 전체 합의부로 전원 합의부라고 하나요? 이 전원 합의부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다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권 지원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고 그리고 요거를 뜯어 고치겠다는 게 넘버원 지금 이제 이 과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최근 들어서 연거푸 두 번의 이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11일하고 27일 두 차례 대법원의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냈는데 어제가 되겠죠. 27일 의견서에서는 이 검찰에서 과거 사례를 비교하면서 빨리 내려달라 독촉을 했어요. 용산 참사라든가 충북 동제 사건, 그 다음에 JMS 정명사 사건 이런 기존의 법관 기피 신청 사례를 제시하면서 요거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거 뭐 기사 다 보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좀 점잖은 것 같아요. 화를 한번 확 냈어야 되는데 그나마 뒤늦게 이렇게 여론에서 불이 붙으니까 이 대법관들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바로 지금 이제 그 기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대법원에서의 이런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재항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각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오늘 대법원의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1심, 2심에서도 지금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요래서 1, 2심에서 전부 기각됐거든요. 자, 그대로 그 논리대로 재항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는 재판 지연 이유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대부분도 똑같이 결국은 이제 기각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